68세 은퇴 교장인 제가 5년 동안 지켜온 작은 정원. 하지만 자식들은 이곳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저는 오도현입니다. 올해 68세가 됐고 중학교에서 35년간 교편을 잡았죠. 마지막 7년은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교육자 출신이라 원칙을 중시하는 편이고 자존심도 센 편이에요. 은퇴 후 5년째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게 제 일상의 전부가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정원으로 나갑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심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정원의 교장 선생이라고 불러요. 산책 나온 분들이 종종 담장 너머로 꽃구경을 하시곤 합니다. 교장 선생님, 올해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정원은 그리 크지 않아요. 대략 1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온 세상과도 같은 곳이죠.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미와 해바라기가 화려하게 꽃을 틉니다. 가을에는 국화가, 겨울에는 동백이 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워요. 각각의 식물들을 심을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는 15년 전에 심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나무였거든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아직도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도 꽃들이 예쁘게 피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아내와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웠죠. 쉽지 않았어요. 교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지금 42세가 되어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 지연이는 39세로 중학교 미술교사를 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제 교육자 DNA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저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더 각별하게 생각해요. 요즘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올 때마다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부 인사나 일상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제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정원 관리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준호는 실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저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그저 시간 낭비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예요. 아버지, 정원 관리가 많이 힘드시죠? 차라리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여기가 좋다. 평생 살던 집인데 왜 떠나야 하나?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연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곤 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식들의 마음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싶어서요. 68세면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이 되면 정원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느티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느낄 수도 없는 특별한 평안함이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자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여보,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 추억이 다 여기에 있는데? 아내에게 중얼거리며 물어보지만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 흔들면
그게 아내의 대답인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준호와 지연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게 있어요. 뭔 고민? 아버지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24시간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이미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요. 만약 집에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준호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난 아직 멀쩡하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딸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서운했습니다. 지연이만큼은 제 편이 될 줄 알았는데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원 없인 못 사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의 말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준호와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하지만 혼자 계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지연이도 결국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취미 활동? 내 취미는 정원 가꾸기야. 요양원에서 정원을 가꿀 수 있나? 그건 개인 정원은 어렵겠지만 공동으로 가꾸는 화단이 있을 거예요. 공동 화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정성껏 갖고 온 제 정원과 공동 화단이 같은 건가요?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아버지,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편리? 누구한테 편리한 거야? 너한테 편리한 거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아버지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지. 지연이가 둘 사이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오빠, 그만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나빠져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정원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면 관리비도 절약되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요. 효율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듯이 모든 걸 효율로 계산하려고 하네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정원이 없으면 정말 힘드실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병 문제도 있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요. 간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간병? 나한테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언젠가 일을 지금 걱정해서 뭐해?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지연이는 미안해하는 눈빛을 남기며 떠났어요. 혼자 남은 저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의자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애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나갔어요. 장미 가지치기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사다리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자르려고 가위를 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발을 헛디뎠어요. 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등부터 땅에 떨어지면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한참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다행히 이웃집 장순자 할머니가 지나가다 발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교장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장순자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땅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자식들한테 빌미를 준 것 같다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허리 타박상이 심했어요.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요? 별일 아니다. 조금 넘어진 것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도 곧 도착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의사가 나와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리 타박상이 꽤 심합니다. 2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안정이라니 그럼 정원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벌써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준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면 누군가가 돌봐드리시거나 아니면 입원을 고려해 보세요. 입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입원은 싫어. 집에서 쉴 거야. 아버지, 그럼 누가 돌봐드려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결국 며칠간은 지연이가 퇴근 후에 와서 돌봐주기로 했어요.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어려웠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는데 관리하지 못해서 벌써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저녁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만약 이번에 더 크게 다치셨다면 어떻겠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지연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가 회사 일을 마치고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어제 지연이랑 이야기했어요. 이래서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야? 하루 만에 이 정도예요. 앞으로 몇 년 더 혼자 사시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준호의 말이 논리적이긴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15살 손자 민규가 들어왔어요. 준호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민규는 창문 쪽으로 가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원 풀이 많이 자랐네요.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럼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규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준호가 민규를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습니다. 어린 손자조차도 제 정원을 그냥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혼자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이웃집 장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발견해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장순자 할머니는 70세인데도 정말 정정하세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든요. 에이, 그게 뭐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 많이 하나 봐요. 어떻게 아세요? 며칠 전에 큰아들 분이 오셨을 때 들렸어요.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장순자 할머니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웃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나 보네요. 자식들 걱정이 이해는 가는데 마음은 복잡해요. 그럴 만하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 장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집 정원은 그냥 흙더미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본 건데 그 정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의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20년 전 교장 선생님 부인이 아프셨을 때 기억나세요? 갑자기 아내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시면서 정신없이 지내셨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내가 아플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학교 일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몰래 도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도와주셨다고요? 선생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가끔 정원에 물을 줬어요. 그리고 집 주변 청소도 했고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꽃들이 시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장순자 할머니가 도와주셨던 거였나요? 정말이에요? 제가 몰랐네요. 알려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집에 잠깐 나오셨을 때예요. 정원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이 정원만큼은 남편이 계속 가꿔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정원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정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니요?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주세요? 그때는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선생님이 워낙 슬퍼하셔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요. 장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원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제 취미가 아니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원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부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걸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자식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절충안을 찾아보세요. 무조건 떠나거나 무조건 고집 부리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절충안이라니 무슨 절충안이 있을까요? 어떤 절충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혼자 계시고 밤에만 자식들이 와서 함께 지낸다든지요. 아니면 아예 자식 중 한 명이 이사를 와서 함께 살든지요.
함께 산다는 아이디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고 지연이는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선생님의 의지죠. 정말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작정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혼자 사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웃들이요? 네, 서로 안부도 묻고 아플 때는 돌봐주고요. 혼자라고 해서 정말 혼자는 아니에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도 혼자 살지만 장순자 할머니나 다른 이웃들이 있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원 가꾸는 일도 혼자만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 민규 군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민규와 함께라니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손자와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정원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민규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좋아하는데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죠. 의외로 좋아할지도 몰라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무작정 포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에이 뭐려. 그냥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선생님, 부인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이에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정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면 더 정성껏 가꿨을 텐데.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자식들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해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몸이 많이 회복됐을 때 준호와 지연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진지한 대화를 제안했어요. 너희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전보다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너희 말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다. 준호와 지연이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요양원에 가는 건 정말 싫다. 하지만 너희 걱정도 이해해. 아버지,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여기서 뿌리 내렸어. 나를 뽑아내면 죽으라는 거지. 제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어봐. 대신 너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지연이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방법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 한 명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아니면 낮에는 내가 혼자 있고 밤에만 누군가 와서 함께 지낸다든지. 준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회사 일이 있고 지연이는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방법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저희가 희생해야 하는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희생이라고 표현하다니요. 희생? 부모를 돌보는 게 희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폭받쳐 올랐거든요. 지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오빠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현실. 너희들은 현실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아버지는 현실을 생각 안 하세요? 만약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혼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세요? 준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넘어졌을 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조심하면 되지.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이 논리적이긴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 요양원이 내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 내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행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럼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너는 내가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분위기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지연이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행복을 생각해요. 하지만 걱정도 되는 거예요. 걱정이 진짜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또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제약? 무슨 제약? 돈 문제야? 내가 너희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간 문제? 너희가 바빠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저도 회사 일이 있고 지연이도 학교 일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괜히 안전 어쩌고 행복 어쩌고 하지 말고.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비꼬시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 끝에 하는 말이에요. 고민? 어떤 고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런 고민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결국 그날도 큰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화가 나서 일찍 집에 갔고 지연이는 미안해하며 저를 달랬지만 제 마음은 상해 있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하지만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 우리 추억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때 준호가 검토하고 있다는 성년후견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손자 민규가 혼자 집에 온 거예요.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민규야, 어떻게 혼자 왔니? 아빠가 일하러 가셔서 혼자 왔어요. 민규는 15세 사춘기 소년답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원 좀 구경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민규가 정원에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 나가보니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꽃들은 언제 심으신 거예요? 장미는 10년 전에, 국화는 5년 전에 심었단다. 와, 오래됐네요. 혼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엔 할머니와 함께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하고 있어. 민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요양원 가기 싫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여기가 좋거든.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니까. 아빠는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규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여기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보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정원을 다 뽑아버리라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하다니요. 민규야, 지난번에는 정원 풀을 다 뽑아버리라고 했잖니? 아, 그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미안해요. 민규가 사과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정원에 관심을 보이는 거니? 사실 학교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해야 하거든요. 정원 가꾸기나 식물 기르기 같은 걸로요. 그래서 할아버지 정원을 보러 온 거구나. 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이런 걸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 민규가 정원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느티나무 아래 작은 벤치를 발견했어요. 이 벤치는 뭐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자리야. 여기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곤 했지. 할머니요? 응, 너의 할머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좋은 분이었어. 민규가 벤치에 앉아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앉으니까 정원이 다 보이네요. 할머니가 왜 이 자리를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할머니도 여기 앉아서 꽃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 그때 민규가 벤치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규가 가리킨 건 나무에 걸려 있는 작은 그네였어요. 오래되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 엄마가 어릴 때 타던 그네야? 우리 엄마가요? 응. 지연이가 초등학생일 때 만들어준 거야. 학교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그네를 타며 놀곤 했지.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여기서 그네를 탔다고요? 그럼 매일같이 탔어. 숙제하기 싫을 때는 여기 나와서 그네만 타고 있었지. 엄마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거든. 민규가 그네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탈 수 있을까요? 글쎄, 오래되어서 위험할 수도 있어.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타보고 싶어요. 손자가 그런 요청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우울했는데 민규의 관심이 반가웠어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보자. 정말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그럼. 하지만 내 아버지가 허락해야 해. 아빠는 괜찮을 거예요. 요즘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민규의 말에서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춘기 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빠도 너를 사랑하셔. 다만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규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간단한 가지치기도 함께 했어요. 민규는 생각보다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잘하고 있어. 함께 일하면서 민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요. 할아버지,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너희 아빠도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으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아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혼자 살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 민규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리면 안 돼요? 내가? 네, 주말이나 방학 때 와서 정원 일도 돕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요. 손자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고맙다, 민규야. 하지만 너도 공부해야 하고 할 일이 많잖니? 괜찮아요.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민규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손자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규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든든했어요. 며칠 후 장순자 할머니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교장 선생님, 자식들 좀 불러주세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범상치 않았습니다. 급히 준호와 지연이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불렀어요. 두 자식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차까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어요. 장순자 할머니가 준호와 지연이를 번갈아 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지연 씨,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정원은 여러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꿈꾸던 곳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준호와 지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요? 네, 20년 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일이에요. 장순자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도 가장 걱정스러워 하신 게 이 정원이었어요. 남편 혼자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계속 정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은 제때 주고 있는지, 잡초는 뽑았는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도 정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남편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할머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가끔 집에 가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병원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정원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 추억들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준호와 지연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편만큼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런 중요한 말씀을 이제야 해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교장 선생님도 너무 슬퍼하셨고 여러분들도 어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신다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마음이셨다면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몰랐던 게 당연해요. 어머니께서 여러분한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집과 정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곳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할머니가 대신 표현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효율성만 생각하고 아버지 감정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괜찮다. 너희들도 나를 걱정해서 한 일이잖니?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이런 중요한 걸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 정원을 가꾸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건 자식들과 손자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정말요? 네. 준호 씨와 지연 씨가 어릴 때 이 정원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특히 지연 씨가 그네 타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죠. 지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네요? 아직도 있나요? 있어. 느티나무 옆에 아직도 걸려 있어. 정말요? 저 그거 정말 좋아했는데. 지연이가 급히 정원으로 나가더니 그네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정말 오래됐지만 아직도 있어요. 민규도 며칠 전에 그걸 보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구나. 민규가요?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혼자 와서 정원 일도 도와주고 그네도 타고 싶다고 하더라. 민규가 그런 관심을 보였다고요? 평소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자연을 좋아해.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벌써 손자까지 이 정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준호와 지연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법 말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면 저희가 지켜드려야 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아버지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가족다운 모습이네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추억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새로운 해결책이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어요. 거실에서 준호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있었고 민규까지 와 있었어요. 무슨 결정? 지연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이사를 온다고요? 정말? 하지만 지연이 집은 어떻게 해?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서 마침 잘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드릴게요. 민규도 방학 때마다 와서 정원 일을 돕기로 했고요. 민규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원일 재밌어요. 학교 프로젝트로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니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기는요. 오히려 좋죠.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요. 며칠 후 지연이의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민규도 와서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아버지, 제 방은 2층에 쓸게요. 1층은 아버지 공간으로 두시고요. 고마워, 지연아. 이사를 마치고 나서 온 가족이 정원에 모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첫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새 그네는 언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민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들자. 정말요? 저도 도와줄게요.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다.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 된 거야. 지연이가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네요.
이 정원에서 정말 많이 놀았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지. 너와 준호가 여기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어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정원에서 꽃들에게 물을 줍니다. 지연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는 혼자 정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주말이 되면 준호와 민규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민규는 정원 일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새 그네도 함께 만들어서 가끔 타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이 꽃은 언제 피어요? 국화는 가을에 피지.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럼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 데려와서 구경시켜줘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한 달 후 장순자 할머니가 정원을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잘 됐네요.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에이 뭐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죠. 할머니가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이 정원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요. 그날 저녁 혼자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리 가족이 모두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정원에서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규도 정원을 좋아하게 됐어. 내가 원했던 모습이지. 손자가 여기서 뛰어노는 모습 말이야. 지연이가 2층 창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응, 곧 들어갈게. 마지막으로 정원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이곳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 가족들의 추억, 그리고 제 인생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이 집과 정원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